오늘 그 야당 의원님께서 그 많은 분들이 후보자가 창업한 P&T 글로벌에 대해서 정관 특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조금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19년 4월에 LH 사장 퇴임 이후에 20년 2월 한 8개월 후에 이 P&T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한 1억 8천 정도를 출자를 했던데 회사 경영 실적을 보니까 설립 후 2년은 계속 적자 상태예요. 그리고 22년부터 이제 간신히 적자를 조금 면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사실은 이 공무원 하다가 이 창업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LH 국토부에서 그런 충분한 일도 하고 또 LH 사장으로서 정관 예우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요즘 대형 로펌도 가고 대기업에도 재취업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든 요즘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이 창업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그게 그 결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안 가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벤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벤처 창업하는 거와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유망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개척하는데 앞장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하게 된 원인은 아까 한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LH 사장 재임 중에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에 산업단지 만드는 일을 실제로 많이 좀 경험했던 것이 큰 밑거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좀 특이한 이력이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제 공직을 다시 수행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국토부에서 하는 각종 이 사업들이 결코 이렇게 진부하거나 대충 해서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까 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던 마음으로 좀 장관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장관 후보자는 그 정책 전문 정통 관료 출신이고 또 특히나 주거 분야의 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 기대도 크고 저희도 좀 기대가 큰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좀 저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지금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질의에 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물론 뭐 폐지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법안을 저희가 논의를 중인데 이게 안 된다면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어떤 중간 단계를 좀 거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21년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쉽게 얘기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요.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되는 이런 규제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지 않으면 전세 끼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게 취지는 원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런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을 막겠다라는 것인데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통상 집 사줄 부모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집 사줄 부모도 없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집 사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 나오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하루 휴가를 내고라도 가서 이 정말 분양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갑자기 뭐 변성 있게 입주 시기를 좀 조정을 하자라고 지금 제가 법안을 낸 상황인데 이걸 지금 여러 의원님들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이것도 결국은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기 세력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의심의 눈길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그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말 이 사회초년생 또 젊은 분들 아니면 주거 사다리가 주로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서 자가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무조건 저희는 이 법안 꼭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데 정부도 그냥 실거주 폐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위원장님께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원님들 지금 법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외람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주택 정책 오래 다뤄온 사람으로서 실거주 의무를 주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좀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를 비롯해서 국회도 크게 보면 다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 카본번드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게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리가 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모색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건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음부터 집을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가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좀 뒀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세 내주고 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거든요.